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는 급락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2410선대로 밀려 내려가면서 시가총액 2천조 원 아래로 내려서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장은 일단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만 제한적인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목요일 1시간 늦게 수년돼서 시작한 우리 증시 양대 시장에서의 상승 하락률 종목을 통해서 특징 좀 더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범양 건영이 상한가 들어가면서 229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한가 종목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러시아와의 전쟁 종식 회담을 이끌 우크라이나 평화 특사를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신뢰성이 매우 높은 고위 특사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고 평화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임무를 맡을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장에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동반한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중소형 건설사 위주의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남광토건이 16.6%, 일성건설이 16% 넘게 오르면서 181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또 신재생, 친환경 관련해서 KC그린홀딩스가 16.55%, 최근 들어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신재생, 친환경 관련한 지주사주입니다. 오늘장 1000원선 돌파 다시 나오고 있고요. SD바이오센서가 3분기 양호한 실적, 여기에 자사주 소각 이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 11.29%의 상승, 8,77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실적이라는 변수가 종목별로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 이어서 보시면 SK네트워크스도 양호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0%까지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4,595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3분기 영업이익 286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가량 증가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SK매직이 신제품 출시, 비용 효율화 바탕으로 해서 실적 향상을 주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워컬도 계절 서비스와 숙박 패키지에 따라서 객실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SK네트워크스의 주가 호실적에 반응을 하고 있고요. STX 엔진이 8.8%의 상승, 하나오션 MRO 시장 개화, 또 이에 따른 수주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8.58%의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퓨처넷이 8.24%, KC 코트렐이 8% 넘게 상승을 하면서 455원 선 주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까지 보고 바로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 종목 가운데서는 오늘 실적주들 눈에 띄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 특징주로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반등을 하고 있는 네이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11월 11일에 이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면서 AI, 커머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을 많이 좀 줄여놨습니다. 네이버가 실적이 계속 잘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하락했었던 이유를 살펴본다라면 커머스에 대한 우려였거든요. 쿠팡에 많이 밀리고 국내에서 해외에서는 알리테무가 들어온다. 네이버가 설 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 실적이 살아나기 힘들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네이버의 핵심은 커머스였는데 이 커머스가 죽어가고 있다. 커머스가 살아나기 쉽지 않다.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을 많이 좀 줄여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 AI를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우선 쿠팡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료 배송과 무료 반품을 확대하고 3시간 내에 배송, 새벽 배송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라는 점. 그리고 네이버 멤버십에 대한 혜택들을 확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쿠팡의 멤버십처럼 뭔가의 확대를 통한 커머스를 부활시키겠다라는 점. 네이버는 계속적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었는데, 커머스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었는데, 이 커머스 네이버의 강점인 AI를 활용하고, 그리고 국내에서 약점으로 지적이 됐었던
멤버십과 배송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기관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좀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물론 실적이 잘 나오게 따라와야 된다라는 그런 점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네이버의 전략은 상당히 좀 성공적인 주가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이버 이 종목이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이 상당히 눈에 띄는 종목으로 요즘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좀 묻어두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괜찮을까요? 목표 주가 얼마까지 보실까요? 우선 19만 원 정도에서 매물이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매물 소화에 시간은 좀 필요하고요. 19만 원에서 매물 소화를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매물이 또 나온다라면 21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목표가는 그 다음 매물이 나오는 19만 원대에서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21만 원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I 활용에 대한 비전을 밝히고 있는 네이버 커머스 쪽의 개선, 성장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추세 전환해 나가고 있는 네이버, 매물대는 여전히 좀 강하게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소화 과정 지켜보자라는 의견 제시를 해주셨네요.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률에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올라와 있는데요. 18.5%까지 급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급반등 이후에 급락입니다. 엊그제 19%의 급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급락하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큰 모습을 이번 주에 보여주고 있는 배터리 관련주고요. 대원화성 12% 하락한 리비안 관련주 오늘장에 1,137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솔 PNS가 12%, 하이트론과 명신산업이 각각 7% 내외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 CTR 모빌리티가 5.9% 하락입니다. 진양화학,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DS 단석, 유엔젤 5%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금양이 오늘 신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낙폭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수페타시스 이 뒤통수 유증이 나왔죠. 근데 밸류업 기업이었습니다.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기업이었다는 점 오늘 또 다시 한번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는 하락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오늘 특징주 어떤 종목을 볼 수 있을까요? 네, 화장품주 중에서 아모레퍼시픽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실적만 놓고 보면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였거든요. 서프라이즈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고정 비용을 확 줄였어요. 한마디로 회사가 좀 효율적이 됐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었고, 중국 사업 적자가 예상은 한 4,50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300억이 나왔습니다. 중국 사업 적자가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라는 점이 있었는데,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주가가 시원치 않죠.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면 우선 회사 자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코스알엑스, 이 자회사의 코스알엑스가 성장성이 좀 둔화되고 있죠. 시장 기대감보다는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 코스알엑스 성장이 둔화된다. 자회사인데 여기 연결로 실적이 잡히면서 아모레퍼시픽에 좀 부담이 된다라는 상당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점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중국 적자가 축소가 됐습니다만 시장 예상은 중국 기대감이 많이 좀 줄어들었을 때 중국 적자를 3,400억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300억 적자죠. 그리고 중국이 근데 여기에서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 좋아진다라는 점이 있으면 좋겠지만 중국 무비자는 좋았는데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죠. 여기에서 중국에 대한 우려감들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태라는 점, 중국이 흑자로 언제쯤 돌아설지에 대한 부분이 물음표가 많이 달려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부담이 되면서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접근 가능할지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사실은 바닥권은 거의 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차트를 좀 더 당겨보면 23년도에 약 한 10만 원 정도가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정도까지 가더라도 지금부터 한 10% 이내의 하락이기 때문에 바닥권은 거의 다 왔다라는 점. 근데 바닥권은 왔는데 상승을 언제 할 수 있을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상승은 두 가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얼만큼 잘 되는지, 중국이 잘 팔린다라는 게 꼭 숫자가 아니더라도 뉴스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의 다른 매체를 통해서라도 확인이 좀 된다라면 반응은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소비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소비에 대해서 제재가 좀 덜 한다, 예상보다 좀 덜 나온다라는 이런 점이 있으면 주가는 가격은 분명히 매력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을 때 반등은 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은 상당히 좀 바닥권 수준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은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장품 대형주 두 기업이 탈중국을 했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엇갈렸다는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탈중국에 그래도 좀 성공하는 아모레퍼시픽 바로 코스RX 덕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중국 쪽에 대한 부담감 여전히 적자로 좀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만 원 선에 대한 지지력 확보되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다음은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 가운데서 오늘 이화공영이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화공영을 비롯해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 코스닥에서도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가 25%까지의 상승 기록하고 있는데요. 1,417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의 강세가 또 한 번 간밤에 있었습니다. 아이온큐가 16% 넘게 급등하면서 고가 신고점 경신을 했고요. 여러 산업에 제공될 수 있는 5개 새로운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올라간 게 퀀텀 컴퓨팅 90% 넘게 올랐고요. 리게트 컴퓨팅 등의 양자 컴퓨팅 관련주 랠리가 있었는데요. 우리 장에서도 우리로, 엑스게이트, KCS, ICTK, 드림 시큐리티 같은 종목들이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고 우리로가 특히 급등세가 25%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루미르가 17%, KCS 바로 이 종목 양자 컴퓨팅 관련주 17%까지 상승하면서 8,000원 부근까지 올라가 있고요. 이어서 보시면 히림 16%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1,200조 여기에서 수혜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히림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증권가 리서치 아름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가 6,440원 기록하고 있고요. 3빌리언이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됐군요.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희귀 유전질환 진단 서비스 기업입니다. 공모가 희망밴드 하단에 4,500원에 상장이 됐고 장중에 30% 넘게까지 올랐다가 탄력이 둔화가 됐습니다. 절반가량 줄였네요. 아주 아이비투자, 노건 C&I, 제일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 12% 넘게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일 일렉트릭 테슬라 협력사에 전력망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튼사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 꼽아볼까요? 코스닥의 특징주 알려주시죠. 네, JYP 엔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터주가 어제부터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대부분 엔터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JYP부터 살펴보면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주가가 확 출렁했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고밸류에이션 종목들은 금년에 주가가 대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었죠. 근데 엔터주 중에서도 JYP가 2분기 실적이 유난히 좀 좋지 않았었다가 3분기 실적 이번에 MD 매출액의 호조로 인해서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선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점, 내년에도 메인 IP가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 실적도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라는 점이 JYP 엔터 바닥권에서는 어느 정도 올려놨는데 최근에 다 같이 투심이 좋아졌죠. 12월을 많이 바라봅니다. 엔터주들. 미디어도 마찬가지고요. 12월 엔터주들만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콘서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콘서트뿐만이 아니라 12월은 엔터주들 매출을 많이 올려줄 수 있는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심 개선이 일어난 상황이고 실적도 개선을 하고 있다. 그래서 JYP 엔터 오늘 살짝 음봉이 좀 나오곤 있습니다만 그래서 주가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에서 재차 부각되고 있는 그간의 낙폭과대주 JYP 엔터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하락률 상위 종목 가보시죠. 코스닥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 오늘 플리토가 17%로 가장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ESS 관련주이기도 한 한중 NCS가 16.86%의 하락입니다. B2N 태웅 11%대 조정, 첨보가 11.57%까지 하락하면서 4만 원 선을 깨고 있는데요. 증권가 분석에서는 내년 신공장 가동 예정이지만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신뢰 회복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투자 의견, 보유 의견 낸 증권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한 300여 개 넘는 종목들이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캡이 10%의 조정, 엑시온그룹, DYD, 하이드로 리튬, 파크시스템즈 8%에서 10% 가까운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배터리주의 하락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 하락률 상위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 특징주로 볼까요?
네, 반도체 중에서 하나 골라봤고요. ISC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SC 회사 자체적으로 놓고 보면 실적이 잘 안 나왔어요. 3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옴으로써 주가가 사실 스물스물 좀 9월 달부터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는데 실적 나오면서 주가 급락이 한번 나왔고요. 6만 원 무너지면서 5만 원대 떨어졌고 지금 다시 5만 원 아래로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3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저마진 물량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 물량들이 3분기에 몰리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내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실적이 이번에 좋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뭐 어제까지 삼성전자 계속 조정받았죠. 오늘은 또 SK 하이닉스 조정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심이 좀 좋지 않다라는 점. 주가는 좀 바닥권으로 많이 왔는데 반등에 대해서는 반도체 투심이 전체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걸로 보여집니다만 여기서 반등을 위해서는 반도체 투심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ISC 추가 하락 가능성도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추가 하락은 사실은 거의 바닥권까지 왔습니다. 이전 저점들을 살펴보면 8월 달에는 43,000원 정도고요. 그리고 9월 달에는 45,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 43,000원에서 45,000원 정도가 바닥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4분기에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실적이 쇼크가 나왔다. 이런 정도까지만 아니다라면은 44,000원, 43,000원에서 45,000원 사이에서 바닥권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락은 좀 제한적일 걸로 보여집니다. 네, ISC 3분기 실적 부진과 반도체 투자 심리 악화를 반영 중입니다. 45,000원의 지지선이 나올지 여부 챙겨보시죠.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정식 상무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